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낭비하고 계신가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 문제는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80%는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팁들은 제가 직접 저지른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왔어요. 이 조언들을 따르기만 해도 당신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만성질환의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결국 건강을 잃는지 아세요? 제가 40년간 관찰한 결과 가장 위험한 실수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조언들 대부분은 제가 직접 겪은 실패와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언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배고픔과 갈증 신호,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인식해도 건강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정말 배고플 때만 드세요. 배우 김상중 씨 다들 아시죠? 김상중 씨도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걸로 유명해요. 습관적으로 먹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때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하는 식사는 당신 몸의 독입니다.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같은 조언이 넘쳐나는데 이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증 없이 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과 전해질이 희석되거든요.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이 자연스러운 신호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규칙을 따르는 순간 건강은 엉망이 됩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이 아니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단순함에서 시작합니다.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수분 섭취의 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충격적인 사실인데 당신이 마시는 물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수년간의 경험 끝에 탄산수를 마실 때 훨씬 더 수분이 잘 흡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반 물보다 탄산수가 몸에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셔도 수분 공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물을 들이키는 대신 이제는 물의 질과 형태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식이요법 실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다양한 다이어트를 동시에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여정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한 번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식이요법을 선택하든 그것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절대로 특정 다이어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케토제닉이 누군가에겐 완벽해도 다른 사람에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식이요법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에너지는 어떤가요? 수면은, 집중력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정직하게 평가한 후에 결정하세요. 식이요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이제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 중 하나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수 홍진영 씨, 백지영 씨, 모델 한혜진 씨, 배우 김성령 씨, 이일화 씨 등 간헐적 단식을 하는 스타들도 엄청 많습니다. 식사 빈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몸은 매 1시간 밤마다 음식을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있죠. 간헐적 단식의 진짜 힘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 과정이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상된 단백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건강 관련 일을 하면서 본 사람들 중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식사 시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어요. 하루 8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6시간은 음식을 완전히 끊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더군요. 여러분도 단식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16시간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포가 젊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간식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건강을 관찰해오면서 발견한 가장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간식입니다. 이거 하나만 고쳐도 건강이 놀랍게 바뀌는 걸 수없이 봐왔어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치솟는다는 사실 아세요? 특히 과자나 단 음료 같은 정크푸드로 간식을 먹으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인슐린 스파이크가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당신 몸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들 중에 단순히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고 당뇨병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몸은 소화와 휴식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먹으면 몸은 계속 소화만 하느라 다른 중요한 회복 과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확실하게 간식을 끊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건강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탄수화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자신이 먹는 양의 절반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건강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확실히 관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덜 먹자가 아니라 정확히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왜 하필 30g일까요? 이 수치를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반응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이 탄수화물이 숨겨진 설탕이라는 점이에요. 빵 한 조각, 과일 하나, 요구르트 한 컵,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탄수화물 섭취를 정확히 관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몸에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열량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건강 사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늦게 발견된 질환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공복 인슐린 검사, 이거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기본으로 해주는 검사가 아니라서 직접 요청해야 해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검사 하나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검사예요.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검사가 바로 비타민 D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 중 무려 10%가 비타민 D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면역력, 호르몬, 뼈 건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도 혈액 검사를 미루다가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결과를 그냥 정상 범위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최적의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건강의 숨은 주역 마그네슘과 칼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핍된 미네랄 중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양이 고갈되고 가공식품은 넘쳐나는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칼륨입니다.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하루에 4,700mg이나 필요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칼륨은 생리학적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신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불안감,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칼륨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보세요. 제가 30년 넘게 건강 관련 일을 하면서 보니
이 두 미네랄만 제대로 챙겨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놀랍게 개선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해요. 약이 아닌 식품으로 챙기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좋은 품질의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자, 이제 품질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아세요? 가장 많이 팔리는 종합 비타민이 사실은 가장 질이 떨어지는 성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타민은 합성 원료로 만들어져요. 이건 마치 가짜 음식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자연에서 나온 비타민을 알아보도록 설계되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영양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농업이 멸균된 토양에서 작물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토양 속 미생물이 사라졌어요. 이 미생물들이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없으니 식품 자체의 영양가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비타민을 사실 때는 정말 현명하게 골라야 합니다. 값비싼 것보다는 어떤 형태의 영양소가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자연식품 기반으로 만들어졌나요? 첨가물은 없나요? 흡수율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품질의 영양제 하나가 저렴한 것 10개보다 낫습니다. 돈 아끼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좋은 것을 찾아서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붉은 육류, 특히 소고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붉은 육류가 몸에 해롭다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인의 질병 원인이 소고기가 아니라 어떤 소고기를 먹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제대로 된 붉은 육류는 세상에서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해고기는 영양폭탄이에요. 아연, 철분,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어디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없어요. 문제는 공장식으로 키운 소고기예요. 항생제 범벅에 스트레스 받은 소해고기는 우리 몸에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꼭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나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영양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거든요. 요약하자면 좋은 붉은 육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건강 문제 중 상당수가 예전에 복용했던 항생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놀랍게도 수년 전, 심지어 어릴 때 먹었던 항생제가 지금의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도 함께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발효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요거트와는 차원이 다른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 함량이 몇십 배나 차이 나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유산균 발효 요거트는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화 문제가 해결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심지어 정신적 안정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은 두 번째 뇌와 같거든요. 장 건강 회복은 단순히 소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 호르몬 균형,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건강의 핵심이에요. 과도한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남성분들 주목하세요. 무리하게 운동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데 이건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한 바로는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엔 몰라요.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악화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염증 문제예요.
무리한 운동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관절 손상부터 자가면역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 혹사시키면 결국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적절한 강도와 충분한 휴식, 이 균형을 꼭 기억하세요. 가끔 건강한 식습관에서 벗어나 과식하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생길 때 당신의 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비타민 B1을 보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B1이 급격히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다음날 피로감이 확 밀려옵니다. 단 한 번의 과식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철분 보충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 철분을 떠올리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불필요한 철분 보충은 오히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미 과식으로 부담을 받은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과식 후에는 몸을 진정시키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충제 섭취보다는 몸의 필요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의 실수가 건강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몸매가 변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살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근육 감소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근감소증의 징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변화는 필연적인 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방법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30분씩 주 3회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도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간 다이어트는 근육을 잃는 주범이에요. 특히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집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술 전과 임신 중에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수술 직전에 고용량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타민 D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회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후 합병증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는 태아의 뼈와 뇌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신 중 비타민 D 부족은 아이의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건강검진에서 참고할 수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전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시는 물의 질이 당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수돗물을 검사해 봤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터를 2개나 사용하고 있어요. 수돗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소, 불소, 중금속, 약물 잔류물까지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 몸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필터링 되지 않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질 필터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건강 투자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더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해요. 이건 매일 마시는 물이니까요.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네요.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조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책에서 읽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고 깨달은 진실들이에요. 건강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가장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나눈 모든 조언들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직접 실험하고 느끼고 배우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어떤 조언이 자신에게 맞는지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건강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면 이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